긴급 통화 불가, 배터리 1%, 검은 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위로 쿵, 쿵, 쿵 흙더미가 쌓였습니다. 상자 안 휴대폰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폐광 재개발 부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덤프트럭 한 대가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삐, 삐, 경고음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땅 위에는 철제 컨테이너 상자 하나.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덤프트럭이 떠나며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남은 건 빗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산채로 땅속에 묻히고 있다는 것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날 새벽, 이 비극이 벌어진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좁은 컨테이너 집에서 한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서진, 13살 소년이었습니다. 작은 체격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맞은편 침대에서 할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서진이 말없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침대 옆 약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약통을 보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기침하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대답 없이 일어나 낡은 작업복을 입고는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손수레를 끌었는데 바퀴 하나가 삐걱거렸습니다. 컨테이너촌 사이로 걸어가는 동안 다른 집들도 모두 비슷해 보였습니다. 가난이 눈에 보이는 풍경이었죠. 서진은 건설 현장 주변에 도착해 땅에 떨어진 철근 조각을 주워 수레에 실었습니다. 녹슨 파이프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힘겹게 수레에 실는데 성공했죠. 그때였습니다. 공사장 관리자가 나타났습니다. 안전모를 쓴 40대 남자. 위험하니까 빨리 나가. 관리자가 서진을 향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서진이 수레를 급히 끌며 도망쳤습니다. 수레가 흔들리다가 균형을 잃으며 넘어졌습니다. 고철이 쏟아졌고 그 김에 바퀴 하나마저 부러졌습니다. 관리자가 멈춰섰습니다. 에휴. 그는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땅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관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곤 부러진 바퀴를 봤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고철을 하나하나 다시 주워 담았지만 바퀴 3개로는 영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수레를 억지로 끄느라 절뚝거리며 마을로 향했어요. 편의점에 도착해 점주가 고철을 저울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적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주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돈을 세었어요. 8,000원. 서진이 돈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7,000원입니다. 돈을 건네며 약봉지를 받아드니 남은 돈 1,000원.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무도 이 아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한 동네의 평범한 아이일 뿐이었죠. 서진은 사람이 사라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소년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폭우였죠. 서진은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부러진 수레바퀴를 고치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오늘 남은 돈은 1,0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일어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곤 결심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공사장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펜스 안쪽에 구리선이 있었는데 그걸 가져오면 10,000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위험해도 하루를 버티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서진이 낡은 외투를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폐광 재개발 부지에 도착했어요. 철조망 펜스에 구멍난 곳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지만 빠져나갔죠.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여러 번 와본 길이라 거침없이 걸어갔어요. 폐기된 중장비들 사이를 걸어 구리선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그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진이 멈추고 몸을 낮췄습니다. 덤프트럭 헤드라이트. 이 시간에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서진이 폐차 뒤로 숨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트럭에서 3명의 남자가 내리더니 뭔가를 끌고 있었어요. 철제 상자였죠. 그런데 상자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둔탁한 소리, 정확히는 사람이 부딪히는 소리였죠.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처리 확인했어? 전화 끊었어. 흔적 없어. 남자들이 상자를 땅 위에 내려놓자 덤프트럭이 후진했습니다. 비, 비, 비. 짐칸이 기울어지더니 검은 흙이 쏟아졌습니다. 상자 위로요. 쿵, 쿵, 쿵. 흙이 쌓이면서 상자가 묻혔습니다. 몇 분 후 남자들이 주변을 정리하며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됐어. 가자. 덤프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멀어지고 엔진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분, 10분.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일어나 상자가 묻힌 곳을 봤습니다. 흙더미가 비에 젖어 반질거리고 있었죠. 서진이 그곳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곤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컨테이너에 도착해 젖은 옷을 벗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철제 상자, 둔탁한 소리, 그 위로 쏟아지는 흙. 서진이는 그 상자가 묻힌 자리를 정확히 떠올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기침했습니다. 서진이 할머니를 봤어요. 상자 안에 둔탁한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귓속에서요. 서진이 눈을 감았지만 귓속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그 장면을 목격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우, 흙수저 출신으로 건설 현장에서 시작해 30년 만에 회장실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도윤 본부장, 명품 안경을 쓴 40대 중반의 남자, 태성라인 전략기획본부장 이도윤이었습니다. 회장의 15년 측근이었죠. 네, 회장님. 회장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재개발 정산 보고서에 50억이 증발했습니다. 설명하세요. 이도윤의 표정이 굳으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확인하겠습니다. 내일 내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인이 된 아내의 사진이었죠. 회장은 사진을 내어놓으며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함께 상의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것을. 책상 위의 서류에는 폐광 재개발 사업 수익 예상 1,500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나 봐. 회장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회장이 폐광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도윤과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이도윤이 회장을 안내했습니다. 점점 후미진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공사 현장 깊숙한 곳으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회장을 치며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이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도윤이 회장을 철제 상자에 넣더니 뚜껑을 닫았죠. 이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CCTV도 인부도 없는 폐광 사각지대라는 것을. 어둠 속 상자, 쿵쿵거리는 소리에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손으로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도윤, 이도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긴급 통화 불가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밖에선 트럭 소리, 엔진 소리, 그리고 무언가 쏟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자 위로 무거운 것이 떨어졌습니다. 흙이었어요. 흙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회장이 깨달았죠. 자신이 지금 묻히고 있다는 것을요. 생매장당하고 있다는 것을. 설상가상 휴대폰 배터리도 줄어들었습니다. 5%, 3%, 1%. 마지막 불빛이 깜빡이며 그대로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지금 이 어둠에 자신을 몰아넣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이 어젯밤 집으로 돌아오며 주운 고철 몇 개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작은 철근 조각과 녹슨 볼트 몇 개였지만 팔 수는 있었죠.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에 두 주민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폐광 쪽에서 이상한 소리 안 들었어? 다른 주민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 술 먹고 싸운 거겠지. 근데 소리가 좀. 괜히 나서지 마.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서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을 봤지만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대화는 계속됐지만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한 건 아니라는 걸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해서 점주가 고철을 저울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적네. 2,000원. 서진이 돈을 받으면서 점주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묻힌 것 같아요. 점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어디서? 폐광이요. 점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위험해. 근데 애들의 상상력이란. 그냥 집에 있어. 점주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다른 손님을 보고 있었지만 서진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내 다시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린애의 말이라고 여길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어른들이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 확인해야 했어요. 정말 사람이 묻혀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착각인지 말이죠. 낡은 배낭을 챙기며 물병과 손전등, 밧줄을 넣었습니다. 삽이 필요했는데 공사장 창고에 있었죠. 위험했지만 가져와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진이 공사장 근처로 가 펜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관리자가 퇴근하는 게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서진이 펜스를 넘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삽 하나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서진이 배낭을 구석에 숨기고 누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다시 폐광에 가서 그 흙더미를 파볼 거예요. 정말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진이 집을 나섰습니다. 배낭을 메고 폐광으로 향했는데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펜스를 넘어 안으로 들어가 이틀 전 그 장면을 목격했던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흙더미가 보였습니다. 비에 젖어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서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귀를 땅에 댔어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귀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살 때 서진이 폐광 매몰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땅속에 갇혀 있었고 구조대가 장비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반응 없습니다. 철수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어린 서진만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죠. 그런데 그때 들렸습니다. 똑똑 미세한 소리가 땅속에서 올라왔어요. 아빠. 어린 서진이 소리치며 다시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며칠 후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도 소리는 남아 있었다는 것을요.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다시 귀를 땅에 대며 더 깊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똑, 똑, 미세한 금속음. 규칙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했어요. 여기.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낭에서 삽을 꺼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흙은 단단하고 비에 젖어 무거웠죠. 삽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계속 팠습니다. 손이 까졌고 숨이 차올랐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간 철제 상자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서진이 더 빠르게 힘을 내어 팠습니다. 상자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뚜껑 부분이 완전히 드러나자 손으로 흙을 긁어냈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무거워 아무리 힘을 주어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서진이 삽을 틈에 끼워 넣고 지렛대처럼 눌렀습니다. 삐걱, 뚜껑이 조금 열렸습니다. 다시 힘을 줘 누르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레 상자 안을 봤습니다.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고 창백한 얼굴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찾았어요.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소리 있어요. 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자 안을 뒤졌습니다. 휴대폰과 명함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태성라인 강현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남자를 직접 데려갈 수 없었어요. 구조대를 불러야 했죠. 서진이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편의점 공중전화까지 달렸습니다. 서진이 숨을 헐떡이며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사람 묻혀 있어요. 폐광 재개발 부지요. 서진이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신고자 성함은요? 119 상황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위치 말할 수 있어요? 폐광 정문에서 200m요. 덤프트럭 있는 쪽이요.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서진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회장 곁으로 돌아왔을 때 상태가 더 나빠져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고 맥박도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었어요. 비켜. 위험해.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서진을 밀어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회장을 서진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신고자 누구야?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이미 언덕 위로 올라가 있었죠. 구급차가 멀어지는 걸 보다가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회장은 일주일 만에 눈을 떴고 그날 오후 태성라인 본사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도윤 씨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사흘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났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누가 구했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119 신고 기록만 남아 있었는데 어린이 목소리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었죠. 한편 서진은 술의 바퀴를 고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고철을 주우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이 완전히 회복했어요. 태성라인 본사 이사회가 열렸고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폐광 재개발 사업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술학교로 전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감정적 판단은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책임이에요.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폐광촌 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참석했어요. 이곳에 기술교육원을 지으려 합니다. 용접, 기계, 전기 같은 실용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다닐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무상으로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서진은 들어가지 않고 회관 밖에서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우연히 고개를 돌리며 잠깐 눈이 마주쳤다가 이내 다시 주민들을 봤죠. 서진이 돌아섰어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6달이 지나 폐광부지에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태성기술교육원, 현수막이 걸리고 언론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여기서 누군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이 지역 아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요.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학교는 그분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곳 아이들에게 드리는 약속이에요. 서진은 언덕 위에서 착공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였지만 중장비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서진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오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컨테이너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진아, 학교 생긴대. 너도 다닐래? 서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아?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봐. 할미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진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서진이 창문 밖을 봤습니다. 멀리 폐광 쪽에 불빛이 보였어요. 서진이 배낭 구석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날 주었던 명함을 한참 보다가 다시 배낭에 넣었습니다. 내일도 고철을 주우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언젠가는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태성기술교육원이 완공됐어요. 밝고 현대적인 건물이 폐광이었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도 입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교실들을 둘러봤어요. 한 실습실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도 그곳에서 집중하며 기계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작업하는 아이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방과 후 서진이 공구들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집에 갔고 서진만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예전에 폐광이었던 곳, 이제는 학교가 된 곳이었습니다. 항상 무표정이던 얼굴이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본 사람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배낭을 메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게시판을 봤는데 개교 기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회장이 연설하는 사진,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진. 서진이 잠시 멈춰서서 사진들을 봤습니다. 학교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데 예전처럼 수레를 끌지 않았어요. 학생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촌이 보이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진아, 왔구나. 오늘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서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저녁 회장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 보고서였어요. 학생 명단을 훑어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폐광촌 출신,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 성적 우수. 회장이 그 이름을 한참 봤습니다. 서진. 회장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폐광촌 그곳 어딘가에 자신을 구한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만났는지도 모르죠. 아직도 찾고 있지만, 하지만 어쩌면 이미 만났는지도 모르겠구나. 회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컨테이너 집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학교 건물이 보였어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서진도 조금 변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성기술교육원은 현재 350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구조자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세상을 바꾸고 어떤 변화는 박수 없이도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 마음속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